안녕하세요. 문열아 국어 문법. 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문법의 요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피동, 사동. 얘네들은 다른 건 솔직히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이게 문법의 요소를 들으면 뭐 이런 거 배우겠구나 라는 조금 느낌이 조금이라도 왔을 텐데 피동사동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게 뭐지? 라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불태워 볼 거죠. 그쵸? 근데 또 언제 나도 이걸 다 진행하지? 라고 또 부담도 되고 선생님들 교환도도 다 만들고 그러느라고 부담도 되고 했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20강으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사실 안 되겠다, 연장해야겠다 그러면서 20강으로 나 늘렸잖아. 그러면 이제 안 들을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한 줄 공개할게요. 자, 뭘까?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동생이 스스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어요. 동생이 스스로 옷을 입은 것과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줄로 피동사동 공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익혀가 볼까요? 문 열어! 개념! 네, 개념을 탄탄하게 익혀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동, 피동, 사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동을 알려면 주동을 알아야 하고요. 또 피동을 알려면 능동을 알아야 됩니다. 아유, 거봐. 이럴 줄 알았지. 또 갑자기 4가지 개념으로 또 늘었잖아. 네, 배신감 느끼지 말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사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로 주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주동은 주인 주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주인이 되어 움직인다 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 내가 행동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스스로 행동했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주동이라고 하고 주동이 사용된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팽이가 돌았다. 주체가 스스로 뭐가 돼서? 네, 주인이 되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주동이고 주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주동에 비해서 사동은 무엇이냐? 시킬 사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시켜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는 의지가 없었지만 시켜서 움직이는 경우. 주체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시키면 이를 사동이라 하고요. 이런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팽이를 돌게 한 거죠. 그래서 돌렸다. 아이가 팽이를 돌게 했다. 바로 시키는 문장, 바로 사동입니다. 왜 주동과 사동을 함께 익혀야 하냐면 그냥 사동을 얘들아 얘는 시키는 표현이야 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굳이 주동하고 함께 짝을 이루어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동한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행동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동과 사동을 짝을 이루어 알려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능동과 피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능동을 알면 피동을 더욱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능동은 능할 능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능히 움직인다는 뜻이죠. 능히 움직인다는 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로 나타난 행위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능동, 그런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흰눈이 온 세상을 다 덮었다처럼요. 근데 앞에서 배운 사동하고 능동이 도대체 뭐가 달라? 이런 생각 들지? 그치? 뭐가 달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것, 능히 움직인다. 뭐가 달라? 그래서 능동과 주동을 구별하라는 거는 안 나와요. 주동과 반대되는 개념인 사동, 능동과 반대되는 개념인 피동만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피동은요, 당할 피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이 얘기는
당한다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힘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면 피동, 그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흰눈에 다 덮였다, 덮이었다 라는 뜻이죠. 덮어졌다, 덮어지었다 라는 뜻이죠. 자, 이런 문장, 당하는 문장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짝을 이래서 이렇게 배운 거지. 주동, 사동, 그리고 능동, 피동. 우리가 얘네들을 서로 각각 살펴봤기 때문에 사동은 시키는 문장, 피동은 당하는 문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동과 대비되는 주동, 피동과 대비되는 능동을 알아야 이들의 개념을 확실히 익힐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의 개념을 좀 묶어서 알아두고 싶은데 용어가 좀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 뽑으면 주사바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살짝 따끔한 정도예요 라고 해도 피가 나죠. 그쵸?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능이 피가 난다 라고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주사를 맞으면 능이 피가 난다. 그래서 주동과 사동, 능동과 피동, 짝을 이루는 개념들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확실히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시키는 표현인 사동과 당하는 표현인 피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문 열어 정리. 우리 사동과 피동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 도와드릴게요. 먼저 사동입니다. 자, 먼저 주동 표현이 직접 동작을 하는 표현에 있어서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표현이라고 했죠. 주동 표현을 만드는 동사인 주동사들이 먹다, 읽다, 웃다, 울다, 깨다, 달다, 낫다, 돋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러한 주동사가 사동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이다, 일으키다, 울리다, 웃기다, 깨우다, 달구다, 낮추다, 돋우다. 봐봐. 왜 사동이 되는지 봐볼게. 먹다, 먹이다, 먹게 하다. 읽다, 읽히다, 읽게 하다. 울다, 울리다, 울게 하다. 웃다, 웃기다, 웃게 하다. 깨다, 깨우다, 깨게 하다. 달다, 달구다, 달게 하다. 그 다음 낮다, 낮추다, 낮게 하다. 돋다, 돋우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동을 만드는 주동사가 사동을 만드는 사동사가 되었을 때 뭐가 변했어? 뭐가 변했어? 동사의 어간에 뭐가 붙었어? 이희리기, 우구, 추와 같은 말들이 들어갔지. 그치? 우리는 벌써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치? 용어는 활용을 한다고 배웠지? 형태가 변할 때 그 중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어간에다가 예를 들면 먹다의 먹, 어간에다가 이가 붙어서 시키는 표현 사동이 되었는데 이 이의 정체는 뭐냐? 접사예요. 뭐라고? 접사. 접사는 어디서 배웠어? 합성어, 파생어 만들 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배웠어요. 그쵸? 그때 접사예요. 그러면 주동사가 사동사가 되려면 이희리기, 우구추와 같은 접사가 어간 뒤에 붙으면 되는 거네? 맞아요. 이게 바로 주동을 사동으로 만드는, 사동 표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사동 표현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용언에 이희리기, 우구, 추와 같은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옷을 입다라는 문장을 새로운 주어가 탄생하고 동생이라는 주어가 동생에게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 그대로 내리고 입다라는 주동사가 입히다라는 사동사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히라는 접사를 통해서 사동을 만들게 되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가 모두 다 가능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 사동은 형이 동생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는 거죠. 자, 동생이 너무 어린 거죠. 형이 자 여기 목 끼우는 거야. 자, 오른팔
자, 이쪽도. 그렇지. 자. 직접 입혀주는 거예요. 직접. 그 대신 형이 동생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사동이 되는데, 하지만 동생이 옷을 스스로 입는 건 아니니까 주동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간접사동의 의미는 뭐냐면 형이 동생에게 동생의 힘으로 옷을 입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생이 어느 정도 컸나 봐. 그치? 동생한테 아니 오늘 입어야 될 거 거기 두 번째 서랍에 있잖아. 거기 맨 아래 보면은 양말도 신어야지. 그치? 잠바는 왜 안 입어? 옷걸이에 걸려 있잖아. 말로만 지시하고 동생이 힘으로 옷을 입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사동이죠. 이렇게 이히리기 우구추와 같은 접사를 통해서 사동을 만들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아셨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용언에 개하다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간접사동의 의미만 가능해요.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간접사동의 의미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동 표현을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일부 명사 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시키다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봐봐. 정지,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정지시키다, 공부시키다, 시키다를 붙이면 정지하게 하다, 공부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뜻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이히리기 우구추. 두 번째, 개하다. 세 번째, 시키다. 다시 한번.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이히리기 우구추. 두 번째, 개하다. 세 번째, 시키다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키는 표현을 만드는 방법 우리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능동과 피동, 이제 피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능동이 제 힘으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보다, 잡다, 풀다, 끈다. 얘네들이 능동사예요. 근데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지. 그러면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잡다가 아니라 잡히다. 잡게 된 거죠. 그 다음 풀다가 아니라 풀리다. 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끊다가 아니라 끊기다. 끊게 된 거죠. 당하는 거예요, 다. 보다, 보이다, 잡다, 잡히다, 풀다, 풀리다, 끊다, 끊기다를 보니까 역시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였구나? 이히리기를 붙였겠구나. 그럼 이히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접사가 돼요. 근데 잠깐. 아까 사동을 만들 때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접사였지. 근데 피동을 만들 때 이히리기라면 둘 다 우구추를 제외한 이히리기가 겹치잖아. 그러면 형태가 겹쳐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죠. 시키는 표현인지 당하는 표현인지. 그쵸? 시키는 표현인지 당하는 표현인지. 자, 보세요. 비동표현을 만드는 방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언에 이히리기를 붙여서 만듭니다. 언니가 동생을 안았다라는 문장.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사가 피동사가 될 때 안았다에 안다의 안에다가 얘는 어떻게 돼? 안기 없다잖아.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에요. 얘는 시제예요, 시제. 근데 안다의 안에다가 이 이 기가 바로 피동을 나타내는 뭐가 되는데? 접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겼다라고 하면 피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동표현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접사, 이히리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또 어지다, 아지다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지다, 아지다. 아이들이 고무줄을 끊었다 할 때 끊다. 역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는데 피동사가 될 때 지었다. 엇은 어차피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끈타의 끈에다가 어지다를 붙여서 뭘 만든 거예요? 피동을 붙인 겁니다. 끊어지다 라고 하면 그치? 끊김을 당하다 라는 의미인 피동의 표현이 되거든요. 어지다, 아지다. 그리고 일부 단어 뒤에 뜻을 더하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뭐뭐하게 되다 또 되다를 붙일 수도 있죠. 보다, 보게 되다. 관련이나 형성이라는 명사 뒤에는 관련되다, 형성되다를 넣어서 피동의 의미를 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일단 대표적으로 이히리기, 어지다, 아지다. 그 다음 개되다, 되다. 다시 한번 이히리기, 어지다, 아지다. 개되다, 되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때요? 사동과 피동. 그러니까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과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둬야 얘네들을 자유자재로 사동문과 피동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동사니까. 동사가 무엇의 의미를 가지느냐, 시키는 의미를 가지느냐, 당하는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동 표현을 만드는 그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사동과 피동을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 핵심 정리 모두 다 끝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아리송하다면 우리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문 열어 문제. 자, 1번부터 우리 차근차근 일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1번입니다.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사동 표현이 아닌 것. 1번.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자, 여기서 넓다에다가 예. 그러면 여기 니은은 뭐야? 현재형을 나타내주는 거지. 거봐, 지난 시간에 시제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이 느는 뭐야? 현재 시제를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동 표현이 아니라 단지 시제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었다. 자, 이를 통해서 만들었네요. 그런 친구에게 이를 맡기었다. 기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히신다 할 때 봐봐. 시는 뭐야? 시. 깨서와 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체 높임. 니은은 현재형 시제. 이 희만 사동 표현을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 그리고 높임, 사동까지. 모두 다 이제는 분석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아지죠. 이게 바로 문법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동 표현이 아닌 거 나머지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를 통해서 사동 표현 만들었는데요. 넓게 하다, 먹게 하다, 맞게 하다, 읽게 하다. 2번은 네, 바로 주동 표현. 단지 현재 시제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동사를 잘 보면 돼. 2번 사동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먹히다. 물론 희와 같은 이히리기 우구추를 사용해서 사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의 먹히다는요. 사동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먹다의 어간에다가 히를 넣으면요. 뭐가 돼요? 응? 먹게 되다라는 피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먹다의 사동사를 만들려면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이를 붙여서 먹이다를 넣어야 먹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건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먹다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되고 사동의 의미가 되고 먹다에다가 히를 붙이면 피동의 의미가 된다.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피동 같은 경우는 이히리기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중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나오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알리다, 알게 하다, 맡기다, 맡게 하다, 비우다, 비게 하다, 늦추다, 늦게 하다 모두 사동사입니다. 3번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이셨다와 먹게 하셨답니다. 자, 이 이를 통해서 만들면 직접, 간접 모두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게하다를 통해서 만들면 간접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럼 기억은 이제 1번과 2번이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 직접 행위만, 간접 행위만 했으니까 틀렸고 3번과 4번에서 니은은 주어의 직접 행위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주어의 간접 행위만 맞죠? 네, 게하다를 통해서 만들면 간접 사동만 가능합니다. 기억, 니은 모두 직접 행위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접사를 통해서 만들면 직접, 간접 모두 가능하고 게하다를 통해 만들면 간접만 가능한다는 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피동 표현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접사는 뭐밖에 없어? 이히리기밖에 없어.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물리었다. 리.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었다. 히.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기. 봄나물이 내 입맛을 돋우었다. 우.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었다. 리. 자, 이히리기는 가능하나 우구추는 사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피동사동 만드는 방법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그쵸? 네, 잘하셨어요. 자, 도동왔다는 동사 돋다에다가 어간에 우가 붙은 사동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5번 능동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피동표현. 나는 감기에 걸렸다. 코끼리가 뱀에게 먹혔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토끼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멋진 풍경이 내 눈에 보였다. 자, 이런 피동 표현은 다시 능동 표현으로 동사만 바꾸면 바뀔 수 있어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나는 감기에 걸렸다 같은 경우는 감기가 스스로 걸게 못하죠. 그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능하죠. 뭐 뱀이 코끼리를 먹었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나는 멋진 풍경을 보았다. 이렇게 고치면 능동 표현이 되는데요. 1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표현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꿔보고 어색한 걸 고르시면 되겠죠. 6번 피동 표현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자, 피동 표현에는 접미사, 접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히리기, 아지다, 어지다, 개되다, 되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번 산이 흰 눈으로 덮였다. 덮, 이었다. 이, 잡, 히었다. 히, 보이었다. 이, 그 다음 손에 짐이 들려. 여기 들리어. 들다의 리를 넣어서 들리다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친구의 소개로 그를 알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 만들었어? 그치? 게, 되다. 나머지는 다 접미사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5번 같은 경우만 그치? 여기 있잖아. 게, 되다를 사용해서 피동 표현을 만든 거죠. 피동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본다면 몇 번만, 5번만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모두 피동 전미사를 사용했는데 5번만 개되다를 사용했다.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서 볼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잡았다를 피동사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잡다에 히를 넣어서 잡히다. 그런데 과거형이기 때문에 잡히었다. 잡히었다의 줄임말 잡혔다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다음 주동문을 조건에 맞게 사동문으로 바꿔 쓰시오. 동생이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을 누나라는 새로운 주어를 넣어서 전미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누나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가 되겠죠. 그렇죠? 입다에다가 히를 넣어서 사동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주동 표현을 조건에 맞게 사동 표현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했어요. 낙타가 짐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짐꾼을 주어로 해서 사동 표현을 만듭니다. 그런데 개하다를 통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짐꾼이 낙타에게 짐을 지게 했다가 되겠지. 그치? 개하다를 통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사동 표현을 만들 때는 주동 표현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탄생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가 부사어로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어간에다가 지게 하다. 그런데 과거형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하였다, 했다 라고 해서 지게 했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때요? 이제 주동문과 사동문, 능동문과 피동문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아직까지 특히 사동 중에서도 직접사동, 간접사동이 조금 헷갈리시다면 마지막까지 수업의 문을 닫으면서도 한 줄을 통해 복습 도와드릴게요. 문 닫아! 한 줄! 내 수업의 문을 닫는 오늘 한 줄입니다. 바로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이제 알겠죠? 이 문장은 어떤 문장? 그렇지. 사동 표현이 사용된 사동문입니다. 사동 표현을 만들 때 어떤 방법 사용했나요? 네, 접사, 전미사. 잎이 얻다기 때문에 히가 사용됐죠. 그런데 이렇게 접사를 통해서 만드는 사동 표현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 모두 다 있다고 했어요. 네, 직접사동의 의미로는 내가 동생에게 직접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간접사동으로는 내가 동생에게 동생의 힘으로 옷을 입도록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실제로 직접사동의 의미와 간접사동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이제는 문장을 보고도 사동문과 피동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시키는 표현인 사동, 그리고 당하는 표현인 피동. 이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들 절대 잊지 말고 꼭 복습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문을 그렇게 수없이 매 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열었었는데 사실 그 문은 수업의 문이기도 했지만 또 사실은 한자가 문장의 문자였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그만큼 문법을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문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문법 요소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문장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듯이 10시간이 어쩌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익힌 이 문법 요소 10가지는요. 앞으로 문장을 보고 문장을 또 열어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선생님도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너희들과 함께 문법의 문을 차근차근 열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데 하고 밀어두었던 문법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익혀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도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내신 수업 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네, 탄탄한 기반이 될 거니까 네,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진짜 이 문을 닫아야겠네요. 네. 문 열어! 국어, 문법 그 전체 강의의 문을 오늘 닫겠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도 더 좋은 특강과 내신 수업에서 자주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 앞으로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 얘들아.